안녕하세요. 놀라운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리그 최하위인 셰필드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도움으로 토트넘은 이른 시간에 골을 넣었으며 손흥민 선수는 이로써 EPL에서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아시아 최초로 만들어낸 대기록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뿐 아니라 두 번째 골도 만들어냈는데요. 셰필드의 공격 전개 상황에 빠른 스프린트로 압박하며 호이비에르와 함께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뺏어내면서 이를 받은 케인이 역시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다운 마무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번 경기에도 골대를 맞추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후반전이 더욱 불안하셨을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후반 시작 후 점유율이 슬금슬금 밀리던 토트넘이 후반 시작한 지 14분 만에 한 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탄식이 나오는 하지만 올 게 왔구나 싶은 장면이었는데요. 익숙한 무승부 극본이 떠오르며 악몽이 재현되나 싶은 사이에 불과 3분 뒤 이번 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돔벨레의 묘기에 가까운 엄청난 슛이 골키퍼를 넘어서 골망을 흔들어버린 것인데요.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토트넘은 이 골로 인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밀린 점유율도 다시 한번 올리며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무리뉴의 인터뷰가 팬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였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무리뉴는 토트넘이 오늘이야말로 상대방을 압도한 전반전이었다며 후반전엔 기본적인 실수로 실점했지만 천재적인 동작으로 두 골차를 지켰다고 평했습니다. 이 천재적인 동작의 주인공은 당연히 후반의 묘기슛을 보여준 은돔벨레입니다. 토트넘 공식 트위터에는 은돔벨레가 아니라 은돔펠레라고 언어 유희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이 은돔벨레의 발전에 대해 무리뉴에게 묻자 무리뉴는 저는 오랜 시간 감독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잘 못 뛴다 느껴질 때 그것은 그 선수의 책임이며 다시 좋은 수준으로 활약하기 시작할 때도 그 선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즉 은돔벨레의 역량으로 인해 이런 반전이 가능했다고 한 것입니다. 은돔벨레는 무리뉴와 함께 첫 시즌을 보낸 후 이적을 원한다는 프랑스의 기사가 돌 정도였으며 당시 영국의 언론은 은돔벨레에게 2년 차에 제대로 정착한 손흥민의 예를 들며 그의 선배인 손흥민을 본받아 발전하면서 적응해야 한다 권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는 은돔벨레의 예를 들면서 몇몇 선수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은돔벨레는 제가 열려있는 감독이라는 완벽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뛰고 있지 않을 때는 자신이 왜 뛰고 있지 않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뛰고 있지 않지만 불만을 보여준 선수 델레알리 선수가 떠오르네요. 무리뉴는 은돔벨레가 자신이 못 뛸 때는 왜 못 뛰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며 골도 훌륭했지만 골보다도 오늘의 활약이 정말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90분을 뛸 수 있는 자원이 된 은돔벨레는 토트넘의 가능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은돔벨레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 무리뉴의 답변이 팬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는 은돔벨레의 포지션으로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물어보았는데 무리뉴의 대답이 생각보다 복잡한 답변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수는 어떤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며 최고의 선수에게 포지션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리뉴는 자신이 한 말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 뒤에 물론 은돔벨레는 미드필더고 측면 수비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은돔벨레는 오늘과 같은 완벽한 미드필더 그리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10번 자리 게다가 속도의 변화도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는 은돔벨레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는 어떤 팀에서도 뛰며 어떤 시스템, 어떤 감독과도 뛸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팀이 이렇게 경기하고 저렇게 경기해서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그것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답변은 아니기에 무리뉴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무리뉴는 어쩌면 자신이 감독이 되었기에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여론에 대해 확실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은돔벨레가 어떤 자리에서 잘 뛰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말하는 무리뉴의 의중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무리뉴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못 뛰는 선수들은 무리뉴의 전술이나 체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무리뉴의 전술이 완성되지 않은 건 최고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현지 팬들은 즉각 말도 안 된다며, 손흥민은 최고의 스트라이커지만 공중볼을 따내는 타겟맨으로 쓴다면 의미가 없게 되지 않겠냐면서 아게로, 살라 등 다 마찬가지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팬들은 이에 대해 손흥민이 자신의 주된 포지션을 떠나면 그 전만큼 득점을 못할지 몰라도 여전히 효과적인 공격수일 것이라며 무리뉴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을 최전방에 놓아도 여전히 노력하고 찬스를 마무리 지을 거라며, 현재 경기를 못 뛰는 알리 같은 선수들은 자신이 아쉬운 경기를 했을 때 전술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는 것을 무리뉴가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평했습니다. 다른 한 팬은 손흥민이 케인의 부상 상황에 거의 경기당 한 골씩 넣었다면서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골을 창출하는 공격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의 인터뷰로 시작한 이러한 논란은 결국 손흥민과 알리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지 팬들의 이러한 논의에 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 게 오히려 저한테는 상당히 신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케인은 이번 셰필드 경기로 손흥민과 득점 동률을 이루며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도움 역시 11개를 올렸습니다.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나 더 처진 위치에서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심지어 세트피스 방어 시 공중볼 처리 역시 케인이 팀 내 1위로 수비, 미드필더, 공격의 역할을 모두 다 해내고 있는 케인인데요. 손흥민 그리고 케인 두 선수 모두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무리뉴가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나 기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말에 가장 들어맞는 두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있기에 무리뉴는 자신있게 인터뷰에서 최고의 선수는 어떤 팀에서도 뛰며 어떤 시스템, 어떤 감독과도 뛸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언의 근원이 토트넘의 팀원 중 한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섰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케인은 사실상 선수 멘탈리티의 문제라며 전술 문제에 대한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리뉴의 리더십에 손흥민과 케인이 따르고 있는 이상 팀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리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무리뉴는 이를 최대한 이용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리그 경기는 리버풀과의 일전인 만큼 확실히 팀을 단결시켜야 하는 중요한 순간임에는 분명한데요. 과연 무리뉴의 이러한 인터뷰는 팀을 단합시킬지 혹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지 지켜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잘 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